좋아요. 네. 네, 화면을 올려놔서, 네. 잠깐만요. 제가. 잠깐요. 화면 조정을 하겠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네. 자, 해피 뉴 이어입니다. 2026년도 새해 맞이해서 여러분들 처음 뵙습니다. 네. 모두들 건강하시고 또 하시는 사업 번창하시기 바라고, 또 특별히 건강이 안 좋아서 건강 공부를 좀 해야 되겠다 해서 오신 분들도 아마 계실 거예요. 이번 기회를 통해서 건강에 대해서 점검하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를 처음 보는 분들도 아마 계실 것 같아요. 지소개를 잠깐 하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일단 진행하고, 또 하시다 보면 궁금한 사항 같은 게 생기실 수 있어요. 그러면 메모해 놓으셨다가 끝난 다음에 1시간 반 정도 뒤에 끝나면 그때 자유롭게 질문하는 시간을 드리도록 할 테니까, 또 이렇게 채팅창을 통해서 또는 그냥 말을 통해서 할 수 있으니까요.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 강의를 시작한 지 한 17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쓴 책은 시크릿 건강 핸드북, 그리고 책을 한 20권 정도 이상 썼는데요. 건강을 살리는 인체 시스템의 비밀 1, 2, 시크릿 건강 핸드북은 이제 오픈 건강 교실로 진행하고 있고, 또 인체 시스템의 비밀 1, 2는 건강 코칭 교실에서 다루는 교재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5장 6부에 대한 책이죠. 그리고 라이프 코칭 비즈니스, 또 BSPS 몸과 삶을 바꾸는 기적 해서 전자책입니다. 이것은 디톡스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게 써놓은 책이고, 리치 바디라는 책, 지금 전자책입니다. 이것도 아직 본격적으로 지금 릴리즈 하진 않았어요. 그리고 333 디톡스 다이어트법, 지금 다 완성해서 곧 올려놓을 겁니다. 전자책이에요. 그리고 최영걸 시대 최고 비즈니스, 이 외에도 한 20여 권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책을 좀 많이 썼고요. 그리고 이제 한 15년 정도, 16년 이 정도는 이제 건강 쪽으로 주로 공부를 좀 많이 하고, 건강에 대한 강의를 많이 하고 책을 쓰는 편입니다. 그전엔 비즈니스에 대한 책을 많이 썼고, 제가 건강에 관심 있었던 이유, 혈압이 뭐 158, 96 이게 제가 젊었을 때 흔히 보던 혈압계의 수치였습니다. 제가 본태성 고혈압이었고, 또 부정맥이었고, 부정맥 뭔지 아시죠? 불규칙적으로 심장이 뛰는 거예요. 심장이 느끼지 말아야 되는데 이게 엇박자가 날 때가 있어요. 그죠? 그걸 부정맥이라고 그래요. 그게 심하면 숨이 콱 막혀요. 호흡을 못해요. 그리고 뻐근하고요. 그런 게 부정맥이에요. 가끔 가다가 그러면 여러분들 겁나잖아요. 심장 쓰는 거예요. 그죠? 심부전증. 심장 기능이 심치 않은 거죠. 손발에 쥐가 나고 안구충혈, 안구출혈, 심한 멀미, 이런 것들을 모두 알았어요. 젊었을 때부터 그랬어요. 고등학교 들어갈 때 제가 혈압 높다는 걸 알았다고 했고, 그때 쟀더니 155에 90. 그래서 웬 젊은 친구가 이렇게 혈압이 높으냐. 그래서 의사가 깜짝 놀래가지고, 뭐 깜짝 놀란 수치는 사실 아닌데, 뭐 그렇게 겁을 먹게 했어요. 그래서 재검하고 하면서 이제 혈압이 안 떨어져서, 본태성 고혈압이다. 본래 태어나기를 너는 고혈압으로 태어났어. 숙명이야. 그래서 평생 약을 먹으면서 살아야 돼. 뭐 이런
낙인을 찍었죠. 어린 나이에 상처를 되게 많이 받았어요. 아버지가 혈압이 높으니까 나도 그렇구나. 혈압은 불치병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학교를 졸업하고 뭐 카이스트 졸업하고 연구소 들어가고 해서 검사를 하잖아요. 그죠? 혈압 165, 100까지 이렇게 오르기도 하고 또 눈에 출혈이 돼서 한 10개월 정도 계속 일어났던 것 같아요. 한쪽 눈 번갈아 가면서 계속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한 3주 되면 한쪽이 좀 아물다가 또 한쪽이 터지고 한쪽으로 계속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겁나죠, 그죠? 병원 전전했더니 병원에서 고칠 수 없고 노안이라고 그러더라고요. 40세의 노안이면 다 터지나요?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절망을 하고 공부를 해야 되겠다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저렇게 심하게 이렇게 충격을 받고 한 2년 정도, 2, 3년 정도 집중적으로 공부해서 혈압이 이게 작년 2월 달인데요. 126에 68, 그죠? 제가 젊었을 땐 저희 혈압 수치를 본 적이 없어요. 근데 나이 들어서 저런 수치가 진행이 되니까, 물론 제 혈압이 추우면 좀 올라가고, 더우면 내려가고,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근데, 저런 혈압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었고, 이런 것들이, 실제, 권태성 고혈압은 대부분 약 먹잖아요. 그죠? 약 먹으면서 약에 의해서, 여러 가지 부작용들을 겪다가 나중에 심장마비로 죽거든요. 고혈압약 먹는 사람들은 대부분 그래요. 이제 저희 부친이 그런 과정을 다 거쳤기 때문에 그래서 혈압약이 무서운 걸 알아요. 혈압은 잡을 수 있지만 나중에 심장마비로 돌아가세요. 중간에 중풍도 한 4번 있으셨고 그리고 당뇨도 오셨고 그 다음에 또 그 스텐트 시술도 하셨고 나중에 관상동맥을 잘라서 심장 수술도 하셨고 그리고 심장 수술하시고 한 12년 사시다가 심장마비로 돌아가셨어요. 그게 고혈압약 먹는 사람의 일생이에요. 그게 이제 뭐 심장마비로 오는지 뭐 뇌출혈로 오는지 아니면 다른 혈관이 막혀서 오는 다른 질환으로 사망하든지 하여튼 그래요. 그래서 고혈압약 무서운 걸 알았고 혈압약으로는 잡지 못한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공부를 하고 그 원리를 하면서 이제 그 터득했던 것들을 정리하고 가르치다 보니까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가르치게 됐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1순위가 뭘까? 여러분들 1순위가 뭐예요? 다 아시죠? 애플 창업자 스티브 잡스가 수술실에 들어가면서 남긴 말이라던데 내가 가장 후회된 전 세계에서 제일 부자였죠. 한때는 가장 후회되는 일이 건강한 삶에 대한 책을 미리 읽고 질병에 대비하지 못한 것이다 라는 거예요. 미리 좀 건강에 대한 것들을 좀 상식적으로 읽히고 주의했었더라면 이런 얘기예요. 이 건강한 삶에 대한 책이 뭐예요? 시크릿 건강 핸드북이에요. 이런 책이에요. 이런 책을 통해서 미리 건강에 대해서 대비했다면 그렇게 일찍 죽지 않았을 텐데 56세에 죽었죠. 그죠? 여러분들의 몸이 건강할 때까지는 수천 가지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들 살아가면서 문제가 많죠. 문제 없는 사람이 없죠. 그죠? 지금 이 순간에도, 이 새해에도 여러 가지 인생 문제들이 있을 거예요. 고민거리도 있고. 근데 그 고민거리를 해결하는 방법은 여러분들이 아프면 돼요. 아프면 다른 문제는 하나도 없어요. 오로지 건강 문제만 남아요. 그죠? 그만큼 건강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당신의 몸이 건강하지 않으면 인생에서 다른 건 의미가 없어요. 당신의 몸 건강을 먼저 챙겨야 한다. 그죠? 당연히 여러분들이 건강을 챙겨야죠. 근데 챙기게 되나요? 잘 안 챙기게 되죠.
그죠? 하는 일들이 많아가지고. 그래서 이번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마음먹고 시간을 내셨으니까, 시간을 내셔서 2026년도에는 내가 건강에 대해서 마스터해서 건강에 대한 염려증을 사라지게 하겠다. 실제 가능하거든요. 건강에 대한 염려가 없으면 인생에 상당 부분이 고민거리가 해결될 거예요. 그죠? 특히 나이 들면서 이 건강에 대한 고민들이 많이 생기잖아요. 근데 그런 게 없다면 얼마나 자유롭겠어요. 그죠? 이 식원병이라는 게 있는데, 그죠? 아까 얘기했지만 고혈압약을 먹는다고 고혈압이 낫지 않는다. 당뇨약을 먹는다고 당뇨가 개선되지 않는다. 잘 아시잖아요. 그죠? 왜냐면 죽을 때까지 먹으라니까. 약을 평생 먹어야 한다는 것은 약으로 고친다, 못 고친다? 못 고친다. 하지만 약으로 낫지 않는 병도 식습관이나 생활습관을 교정해주면 대부분 좋아지죠. 여러분들이 고혈압, 당뇨 처음 날 때부터 그랬어요? 아니란 말이에요. 그죠? 후천적으로 생긴 거예요. 본태성 고혈압? 그럼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사실. 원래 태어나길 그렇게 태어난 건 아니에요. 음식 습관이 잘못돼서 그런 거예요. 그 집안에 고혈압 환자가 많다. 그 집안의 음식 습관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유전이 돼서 본태성이라고 얘기하는 거지. 실제 유전적으로 유전되지 않는다. 그건 과장된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병들을 식원병, 식사가 음식이 원인이 돼서 생기는 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음식을 고쳐주면 병이 낫겠죠, 그죠? 그래서 고혈압이나 당뇨나 고지혈증이나 이런 부분들은 전부 식원병이에요. 그래서 식습관을 개선해주면 얼마든지 좋아질 수 있어요. 근데 식습관을 어떤 식으로 개선해주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질병을 근본적으로 치유하기 위해서는 환자가 먹는 음식과 잘못된 생활습관을 교정해 줘야 돼요. 근데 음식과 잘못된 생활습관을 교정해 주는 게 이게 돈이 돼야 안 돼요. 돈이 안 되죠, 그죠? 그래서 병원에서 안 가르쳐 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몸이 아프면 누구 책임인가? 아까 식원병을 해서 음식 습관만 고쳐주면 질병이 낫는다고 하고 의사가 필요 없다고 하니까, 그죠? 병원은 돈을 벌 수 없죠. 실제 저걸 어떤 방법으로 이렇게 치유하냐가 또 중요하죠. 포인트들이 있어요. 그 포인트들을 이번 과정을 통해서 좀 배우시게 될 거고, 부족한 부분들은 이제 영양소 같은 것들 어떤 식으로 보조적으로 처방하느냐에 따라서 금방 개선될 수 있고 또 천천히 개선될 수도 있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병이 나면 그냥 무조건 병원이나 의사에 의존해요. 그죠? 그래서 주는 대로 약을 먹죠. 건강에 대해서 아는 게 없다고 무조건 의존해서는 안 된다. 제가 그랬잖아요. 제가 혈압이 높았어요. 의사 말 듣고 본태성 고혈압이다. 약을 먹어야 된다라고 했었는데 고치지 못하잖아요. 약으로 고쳐지면 먹죠. 근데 고쳐지지 않는 걸 왜 구태여 먹느냐는 거예요. 그 해결책이 잘못된 거죠. 그러면 몸이 아픈 게 의사 책임은 아니잖아요. 병원 책임은 아니잖아요. 그죠? 내 책임이지. 그래서 내가 고쳐야죠. 병원과 의사는 잘못이 없어요. 내 병은 내가 만든 거예요. 그래서 내가 고쳐야지. 그걸 주는 대로 먹고 있고 낫지 않는 것들을 계속 먹는다는 것은 그거는 어리석은 거예요. 그거는 배운 사람들의 생각이 아니죠. 그죠? 그래서 내 병은 내가 만든 거기 때문에 내 잘못임을 자각하고 그 원인을 찾아서 교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후천적으로 생긴 질병이면 대부분 낫는다. 그죠? 원인이 그거니까. 다만 그 원인을 제대로 찾지 못해서 못 고치는 것 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원인을 쭉 보는데, 보는 눈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공부들을 하는데, 우리 몸은 30조 개의 세포로 되어 있어요. 예전 100조 개 이렇게 얘기했는데, 2016년 이후에 이스라엘에서 레포트가 나온 이후로는 한 30조 개가 맞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
그 세포들이 각기 수명 주기가 있어요. 그래서 그 세포들이 사멸과 재생을 반복해요. 그게 끝날 때 이제 생명이 마감되는 거죠. 그 기한이 있어요, 사람마다. 그래서 세포는 오장육부를 형성하고, 그 세포는 피를 먹고 살아요. 그래서 오장육부의 건강은 피에 달려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틀림이 없고, 우리가 그러면, 오장육부에 병이 생기잖아요. 그죠? 머리부터 발끝까지. 질병에 걸리는 핵심적인 이유가 피가 탁하고 순환이 안 되면 세포가 병들잖아요. 또는 변형이 되잖아요. 그래서 병에 걸리는 거예요. 그럼 피를 고쳐주면 되겠네. 그죠? 그리고 혈관을 고쳐주면 되겠네. 그죠? 그러면 대부분 병이 나을 수 있어요. 후천적으로 생긴 병은. 근데 혈액을 탁하게 하는 게 뭔가? 그게 음식, 공기, 피부예요. 그래서 음식으로 들어온 독, 대장독, 공기로 들어온 독, 호흡독, 피부를 통해서 들어온 독, 경피독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우리 피를 더럽게 하는 요인들이 각기 대장독, 호흡독, 경피독이라고 얘기하는데 이런 것들이 어떤 경로를 통해서 들어오는지를 파악하고 들어온 독은 물리치고 해독하고 들어올 독은 막아주고 이러면 건강이 좋아지겠죠. 그걸 우리가 이제 이 시간에 배우는 거예요. 하나하나 나눠서. 자, 그럼 우리 몸은 세포로 되어 있다 그러는데 세포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잠깐 영상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셨죠? 세포는 오묘하죠, 그죠? 그 1초에 수백억 정도의 이 화학 반응이 일어나고 이런 부분들이 신기하죠. 저게 어떤 원리로 어떤 것들을 통해서 저런 반응들이 일어나는지, 그래서 약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저런 과정들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죠? 얼마나 많은 화학 반응들이 일어나는데, 그 원료가 피예요. 그 피에 잘못된 것들이 들어가면, 그게 엉킬 거란 말이에요. 그죠? 우리는 세포에 대해서 아는 게 별로 없어요. 근데 이제, 자연 음식을 통해서 우리가 믿는 것은, 우리 조상들이 계속 먹어왔었던 자연 음식들을 통해서 학습이 되어진 세포인데, 엉뚱한 것들이 들어가면, 그러면 번지수가 잘못돼서 세포에 변형들이 일어날 수 있어. 그래서 부작용들이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이제 이렇게 알려드리기 위해서 이 책 시크릿 건강 핸드북을 쓴 건데 여기에 이제 10강이 바로 그 원리예요. 아는 만큼 건강이 보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번 주에 첫 번째 1주차 인체와 자연치유력을 공부하는 거예요. 지금 서문 잠깐 공부하고 있습니다. 책의 내용들을 토대로 해서 2주차 음식과 건강식 피라미드, 음식독이죠. 장 개선, 이것도 음식독이죠. 대장독, 생활용품과 경피독 얘기고, 디톡스 다이어트, 이거는 대장독 얘기고, 물관행기, 음식독, 대장독, 호흡독, 백세대공원 일반 건강관리, 주방용품 가정요리, 이것도 음식과 관련된 독, 또 그리고 피부 건강과 좋은 화장품, 이건 경피독. 또 이제 뭐 이렇게 호흡독도 있고 뭐 섞여져 있어요, 그죠? 그래서 대장독, 경피독, 호흡독 이런 것들이 각 주별로 각 다르죠. 근데 이제 보통 우리가 음식 습관 그러면 식습관 그러면 보통 먹는 것과 관련된 것만 하지 호흡독이나 또 경피독이나 이런 것들은 다루지 않아요. 근데 이제 우리 건강교실에서는 우리 혈액을 탁하게 하는 모든 원인들을, 유입 통로들을 찾아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차단시키고 들어온 독은 해독하는 방법에 대해서 아니까 훨씬 더 폭넓게 건강관리를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런 면에서 좀 특색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1주차 인체와 자연치료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공부합니다. 인체의 놀라운 비밀, 그래서 인체는 면역력이라는 게 존재한다. 그래서 외부에서 침투하는 바이러스나 세균을 막아주는 것은 물론 세포는 또 수명이 있어요. 그래서 사멸과 재생을 통해서 우리 몸을 건강한 상태로 유지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근데 나는 인지를 못해요. 근데 몸 안에서 자동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뭐에 의해서? 피에 의해서. 그래서 자연치유력이 우리 몸에서 하는 역할들이 있는데 누구나 이 자연치유력은 몸속에 지니고 태어난다. 그래서 이게 정상적으로 작동할 때는 우리가 건강하게 살 수 있어요. 심지어는 칼로 베어졌어요. 그럼 시간이 나면 붙어요. 그죠? 내가 거기 본드를 붙여서 붙인 게 아니고 저절로 붙어요. 그게 자연치유력이에요. 또 세포에 염증이 생겨요. 저절로 아물죠. 피만 공급이 되면. 하지만 잘못된 생활습관이나 또 아까 경피독, 호흡독, 대장독 이런 독성 물질들이 피에 들어갔을 때에는 자연치유력이 약화돼요. 그래서 몸 전체를 망가뜨리게 되죠. 그래서 자연치유력이 잘 발동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면 우리 몸은 저절로 건강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자연치료가 어떻게 키울까? 우리 몸은 세포로 되어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 세포가 재생주기가 다 다르다고 얘기했어요. 심지어는 뭐 매일 100억 개 이상의 세포가 세대교체가 된대요. 이 세대교체가 이루어지려면 많은 영양소가 필요해요. 또 세포의 세대교체에 필요한 영양을 공급하는 게 바로 피예요. 그래서 우리가 피만 잘 보급해주면 세포들이 알아서 한다. 그게 면역력이고 자연치유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피를 깨끗하게 해주면 혈관도 뚫리죠. 세포도 양질의 영양소를 공급받아서 정상적으로 재생된다. 라는 거죠. 자, 그러면 어떻게 재생이 되는지 우리 몸이 외부의 세균이나 바이러스의 침입을 받았을 때 우리 몸이 어떤 반응을 거쳐서 방어하는지 영상을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잘 보세요. 우리 몸에서
자연 치유력 이런 식으로 발동하는 거예요. 아이의 몸에서 세포가 빠른 속도로 증식되는데 몸 안에서 새로운 세포가 계속 생겨날 뿐 아니라 낡은 조직이 새로 태어난 더 강한 조직으로 교체됩니다. 상처가 치료되는 것도 이런 세포 성장의 결과입니다. 이 시절 인체는 치유력이 아주 뛰어나서 흉터도 거의 남지 않습니다. 아동기는 대인관계도 넓어지는 시기입니다. 많은 사람들과 접촉을 하게 되죠. 하지만 사람들과의 접촉이 늘어나면 병균에 감염될 가능성도 높아집니다. 다행히 우리의 몸은 병균에 대항하는 방어 무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눈썹, 속눈썹, 귀털, 코털이 공기 중에 박테리아를 막아줍니다. 땀, 눈물, 점액질이 박테리아를 씻어냅니다. 그리고 피부는 지속적으로 가장 바깥쪽 표피세포를 털어내는데 이때 박테리아도 함께 떨어져 나갑니다. 입은 저항력이 약한 편입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입에서 발견되는 병균은 아주 강력해서 만일 심장과 같은 주요 기관에 침투하게 되면 생명을 위협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다행히 침에는 라이소자임이라는 물질이 함유되어 있는데 박테리아를 파괴하는 능력을 가진 효소입니다. 이 작은 침샘들이 매일 1.5리터 정도의 침을 만들어냅니다. 수도와 같은 병원체가 우리 몸의 방어막을 뚫고 침입하면 인체의 면역 체계가 심각한 질병을 막기 위해 작동하게 됩니다. 수천 개의 작은 바이러스들은 먼저 혈액으로 침투하죠. 그리고 세포 속에 자리를 잡고 수천 개로 불어납니다. 감염된 세포가 터지면서 더 많은 바이러스들이 몸 전체로 퍼져갑니다. 수두에 걸리면 몸 전체에 붉은 반점과 발열이 생깁니다. 감염으로 인한 발열은 인체가 병원균과 싸우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체열이 바이러스의 확산을 방해하는데 바이러스가 고온에서는 번식을 제대로 잘 못하기 때문입니다. 면역 시스템이 작동하기 시작하면 백혈구가 감염된 세포에 들러붙어 해로운 단백질을 흡수합니다. 결국 세포가 죽으면서 바이러스도 함께 죽습니다. 부스럼처럼 보이는 피부 반점은 면역 시스템이 수두 병원체와 벌인 전투의 흔적입니다. 하나의 반점에 죽은 세포와 수천 마리의 죽은 바이러스가 들어있습니다. 유쾌하지 못한 경험이지만 어린 시절의 이런 과정이 인체의 면역 체계를 강화시켜줍니다. 몸에서 바이러스와 싸우는 기업 분자, 즉 항체를 만들어내기 때문입니다. 아기였을 때는 모유에서 항체를 얻었지만 이제 아이의 몸은
잘 보셨죠? 이 영상에서 보시면 처음에 상처가 났어요. 그래서 흉터가 치유되는 과정을 보여줬고, 또 중간에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침투하면 눈물이나 땀이나 점액을 통해서 방어한다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또 침을 통해서도 살균과 소화를 해서 이물질들이 들어왔거나 독소가 들어왔을 때 침이 나온다 그랬어요. 하루에 1.5리터나 나온다 그랬죠. 살균과 소화가 이루어져요, 침이. 또 수두 바이러스 같은 것들이 커서 이렇게 드러나는 게 대상포진이라고 했잖아요. 이 수두 바이러스도 우리 몸에 이렇게 잔류되어 있는데 약했을 때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감기도 일반적인 감기 바이러스 같은 경우도 우리 몸 안에 있어요. 몸이 약했을 때는 뚫고 나오는 거예요. 몸이 강할 때는 눌러놓지만 암세포도 똑같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하루에 몇천 개가 생기는데 백혈구가 이렇게 억제해 놓으면 더 커지지 않는 거예요. 우리 몸은 이제 그런 것들이 면역력이 지켜지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이렇게 침투가 되면 점막을 뚫고 들어온다. 그랬을 때 침투하면 바이러스 확산을 막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체온을 올리죠. 체온을 올리는 이유는 바이러스 확산을 막고 백혈구의 활동을 증폭시키는 일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열을 올리는 거예요. 그게 이제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그럼 열이 오르면 어때요? 해열제를 먹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해열제를 먹는 게 올바른 방법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그런 원리들을, 인체의 원리, 어떤 것들의 침입을 받으면 우리 몸에서 방어하는 활동들이 일어나는데 그걸 잘 읽어내야 돼요. 열이 나면 물론 불편해요. 그죠? 목이 부으면 불편해요. 그렇지만 그 과정이 치유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걸 이제 참고 인내해야 되는데 그거를 그냥 안 좋다고 약을 통해서 이렇게 내려버리죠. 그러면 몸이 더 골병이 되죠. 자, 그러면 면역력이 가동되기 위해서는 아까 몸에서 보여줬어요. 일단 체온을 올려요. 정상 체온 이상으로. 체온이 1도 떨어지면 면역력이 30%나 떨어지고 1도 올라가면 면역력이 5배에서 6배 올라간다. 체온을 높이는 게 뭐예요? 옷 입고 이렇게 몸을 따뜻하게 하는 거죠. 그리고 운동을 해서 순환을 계속시키고 온열요법, 또 음식 같은 거, 찬 음식 같은 거, 또 찬 선풍기, 또 에어컨, 냉장고 이런 것들을 너무 가까이 하지 말아라라는 거예요. 그 둘째는 열량 음식을 적당히 섭취해야 된다. 특히 탄수화물 같은 경우, 탄수화물 같은 거를 많이 먹으면 이게 당이 확 오르고 백혈구가 일을 잘 안 해요. 그래서 세균과 바이러스나 암세포를 먹어 치워야 하는데 이런 탐식 활동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특히 탄수화물 같은 것들 많이 먹으면 안 되고 몸이 아플 때는 소식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단식하고 막 하죠. 몸이 아프면 단식하죠. 이런 이유 때문에 하는 거예요. 또 세 번째는 백혈구는 세포의 일종이에요. 적혈구, 백혈구, 혈소판 이런 게 다 세포죠. 세포는 혈액을 통해서 영양을 공급받아요. 그럼 양질의 영양을 공급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세포가 잘 활동하려면 비타민이나 미네랄이나 이런 효소나 이런 것들을 잘 공급받아야 활동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잘 지키셔야 돼요. 그래서 면역력, 체온을 잘 유지해야 된다. 그리고 탄수화물이나 이런 것들을 너무 많이 먹으면 안 되고 적당히 먹어야 된다. 백혈구가 탐식 활동을 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단식을 하는 거예요. 몸이 아프면 단식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혈액에 영양소들을 잘 집어넣어줘야 된다. 이게 이제 일반적인 면역력을 높이는 방법이다. 이것을 잘 활용해서 하면 병을 치유하실 수 있어요. 특히 이제 거기에 이제 단식, 효과 같은 것들이 이제 오토파지, 그래서 자가포식하는 것, 병든 세포를 자기가 먹어치우는 게 자가포식인데 그 단식을 통해서 세포를 정상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에요. 이 영상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먹는 것이 곧 나를 만든다. 안녕하세요. 틀약사입니다. 혹시 단식을 하면 해독이 된다,
단식을 하면 우리 몸을 정화시킨다.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하물며 우리 주변을 보면요. 단식원이라는 것도 흔하게 볼 수 있죠. 왜 단식이 우리 몸을 정화시킨다라고 하는 걸까요? 단순히 안 먹으면 위장이 비워지니까 몸이 깨끗해진다고 생각하시나요? 만약 하루 동안 굶게 되면 또는 꾸준한 소식이나 칼로리 제한을 하게 되면 우리 몸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단식을 하거나 이 칼로리 제한을 하는 이유는요. 급하게 찐 살을 급하게 빼기 위해서일 겁니다. 하지만 짧은 단식이나 소식, 칼로리 제한으로 얻는 이 체중 감소는요. 부수적인 결과일 뿐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단식을 통해 몸이 정화되고 해독된다라는 진정한 의미는요. 바로 이 세포 독소를 쥐어주고 세포의 재생을 도와주는 데 있습니다. 자, 이 얘기가 그냥 뜬구름 잡는 소리처럼 들리시나요? 그럼 저와 함께 이 세포 속으로 들어가 보시죠. 인간의 몸은 작은 우주다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우주에 수많은 별들이 있는 것처럼 우리 몸속에도 수많은 세포들이 있는데요. 이 세포의 중심에는 신체의 노화와 관련된 미토콘드리아가 있습니다. 먼 과거 박테리아가 우리 몸에 들어와 이 공생하면서 이 미토콘드리아가 생겼다라는 기원설도 있는데요. 미토콘드리아는 세포 속에서 생명 유지에 꼭 필요한 ATP라는 에너지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토콘드리아의 기능이 떨어지거나 미토콘드리아의 양이 감소되면 에너지가 줄어들게 되고 노화나 만성질병까지 가속화됩니다. 결국 세포의 건강, 다시 말해 우리의 건강의 핵심은 이 미토콘드리아에게 달려있다. 바로 이 단식과 소식이 미토콘드리아를 활성화시키는 데 관련이 있는 겁니다. 현대인들은 못 먹어서 문제가 되는 것보다 많이 먹어서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죠. 이건 미토콘드리아에게도 해당되는 말입니다. 미토콘드리아가 신체에 필요한 ATP라는 에너지를 만드는 과정은요. 전자의 이동과 양성자의 이동을 통한 농도 기울기에 의해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 약 2% 정도의 활성산소가 생기게 되죠. 쉽게 말하자면 어쨌든 많이 먹을수록 에너지 생성뿐 아니라 ROS, 활성산소가 증가되면서 산화적인 스트레스까지 높아진다라는 의미죠.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활성산소가 우리 몸에 쌓이면 독이 됩니다. 세포의 재생을 막고 면역체계가 무너지고 만성염증, 당뇨병, 알츠하이머, 암 같은 온갖 질병이 유발될 수 있는 거죠. 바로 이때 우리가 단식이나 소식을 하게 되면 활성산소의 과잉도 막을 수 있지만 손상되거나 노화된 세포를 쌩쌩하고 젊게 새롭게 세포를 재생산합니다. 단식하면 몸에서 ATP가 적어지게 되고요. AMPK라는 것을 활성화시키는데요. 이 친구가 다시 PGC1알파를 증가시켜 미토콘드리아의 제합성을 촉진합니다. 우리는 이를 오토파지라고 부릅니다. 이 오토파지가 잘 균형 잡혀지면 다양한 장점이 있는데요. 지방산 대사를 증가시켜서 체중 감량에 도움이 되고 인슐린 민감도를 높이게 되니까 혈당을 안정화시키고 또 염증을 억제해주고 만성질환에도 도움이 됩니다. 즉 적절하게 단식이나 소식을 해서 칼로리를 제한하면 이 세포의 재활용 시스템이 켜져서 심혈관계 질환이나 만성질환, 암뿐만 아니라 다이어트와 노화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 결국 세포가 건강해지기 때문에 내 모든 조직도 좋아지는 거다. 이게 바로 진정한 해독의 의미입니다. 다만 단식이나 칼로리 제한을 잘못하면요. 사람에 따라 몸에 필요한 영양소가 오히려 부족해지고 부족한 영양소로 인해 오히려 세포의 재생이 안 되는 역상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단식이나 요즘에 유행했던 간헐적 단식 이런 거를 할 때는요. 신중하고 철저하고 계획적으로 시행하셔야 합니다. 자, 영상을 보셨죠? 그래서 이 단식을 하거나 간헐적 단식 같은 것들이 우리 몸 안에 쌓여있는 여러 가지 독소 같은 것들을 해결해 주는데 그 안에 미토콘드리아의 활성도를 높여주는 방식이기 때문에 피를 깨끗하게 해준다라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적당한 단식은 필요한데 이게 그래서 매일 우리가 아침, 점심, 저녁 세 끼 먹지 않고 보통 아침은 가볍게 먹는 형태로 해서 점심과 저녁을 먹으면 단식 효과가 좀 크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매일 간헐적 단식을 하면 몸의 독소들이 많이 빠져나간다, 해독할 수 있다라는 것들을, 이렇게 같이, 이렇게 곁들여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안에 뭐 오토파지 기능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망가진 세포를 복구시켜주는 거예요. 이렇게 자가 포식해가지고. 자, 그 질병을 치료할 때 그러면
특히 만성질환 같은 경우들은 이렇게 질병 치료 방법을 선택할 때, 세 가지, 뭐 이제 여기 6가지 써놨는데요. 기본적인 것은 첫째, 내가 지금 병에 걸렸어요. 그 병은 저도 모르지만 여러분들이 많이 앓고 있는 병들, 또 병원에서 진단받은 것들이 있고, 심지어는 희귀병이다, 뭐 이런 것들도 있어요. 첫째, 그 치료 방법이 혈액을 맑게 해주는 건가? 아니면 피를 더럽게 해주는 건가? 두 번째는 혈액순환을 도와주는 건가? 혈액순환을 방해해주는 건가? 일시적으로 낫기 위해서 맑게 해주는가? 혈액순환을 도와주는 건가? 그리고 이게 대증요법인가? 증상만 누그러뜨리는 건가? 아니면 근본 치료를 해주는 것인가? 이거를 잘 보면 내가 그 질병을 치료하는 방법이 좋은 선택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어요. 그죠? 저 기준만 갖고 있으면 병이 낫다, 질병이 낫다, 질병이 이렇게 환자가 됐다라는 것은 그게 좋은 치료법을 선택해야 되는데 이런 걸 기본적으로 알면 흔들릴 이유가 뭐가 있어요? 그죠? 이걸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대부분 알아보면 되지. 이 기준을 가지고. 내 몸의 면역력을 회복시키는 건가? 면역력을 죽여버리는 치료인가? 죽이면 치료만 하면 안 되지. 다섯 번째, 부작용이 없는 치료인가? 여섯 번째는 수치만 보는 건가? 아니면 삶의 질을 높이는 치료인가? 뭐, 확대해서 보면, 이 중에서 한두 가지 혈액을 맑게 하는 요법인가 아닌가만 딱 알아도 내가 이걸 해야 돼 말아야 돼 결정할 수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그 근본이 흔들리기 때문에 이것저것 막 하게 되죠. 마구잡이로 하게 되죠. 여러분들은 질병 치료할 때 이런 것들을 잣대를 대고 이거에 맞는 치료법을 선택하는 게 좋겠다. 라는 거예요. 우리 몸은 30조 개의 세포덩어리다. 물질을 구성하는 최소 단위가 원자라고 하면 사람을 구성하는 작은 단위가 세포라고 한다. 세포에 대한 얘기 또 배우는 거예요. 세포가 모여서 오장육부를 만들어요. 그럼 위에 병이 생겼어요? 뭐 때문에 그런 거예요? 위에 세포에 병이 든 거예요. 그럼 위 세포를 고치면 되잖아. 위 세포를 뭘로 고쳐요? 약으로 고쳐요? 피로 고치는 거예요. 피를 맑게 하면 돼요. 그래서 세포가 병들어서 제기능을 못하면 소화불량, 속쓰림, 혹 이런 것들이 생겨요. 세포가 병들었으니까 그렇지. 세포를 복구시킨 게 뭐예요? 세포의 먹이에요. 세포의 먹이가 뭐라고요? 피예요. 그래서 피를 맑게 하면 고쳐져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면역력을 높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백혈구의 기능을 활성화시키면 되죠. 백혈구가 뭐예요? 피 안에 들어가 있어요. 혈구. 피를 깨끗하게 하면 돼요. 그죠? 피를 깨끗하게 하면 돼. 그 원리만 알고 있으면. 근데 피를 탁하게 하는 여러 가지 환경 요인들이 있잖아요. 그죠?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알고 방어해 가면 피는 저절로 깨끗해져요. 노력을 하면. 방법을 몰라서 그렇지. 그래서 수많은 각각의 세포들은 수명이 다 달라요. 일정한 주기에 따라서 다시 재생이 된다. 90% 이상이 매년 재생이 되고 크게 3 내지 5년을 주기로 우리 몸의 모든 세포가 재생이 된다. 근데 세포마다 분열 횟수가 한계가 있다. 세포가 더 이상 분열하지 못할 때 우리는 죽는 거다. 이게 1961년도에 레오나드 헤플릭이라는 분이 발견을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세포의 재생주기가 나이에 따라서, 건강 상태에 따라서 다 달라요. 그렇지만 평균적으로 봤을 때 세포의 재생주기, 백혈구, 적혈구, 혈소판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적혈구와 피의 대부분을 혈구의 대부분이 적혈구잖아요. 그래서 빨간색으로 보이죠? 3, 4개월 걸려요. 그래서 우리가 피를 바꾸는데 3, 4개월은 조심해라. 우리가 디톡스를 할 때도
한 3개월, 4개월 정도는 피 바꾸는 시간이니까 그게 필요하다. 애가 태어나서 100일 잔치를 하잖아요. 100일을 살아내면 그 다음에 잘 살듯이 100일을 못 살면 살 가망이 없는 거예요. 그죠? 이제 그런 원리 때문에라도 얘기하지만 피부는 4주 피부 바꿔주기 여러분 들어보셨잖아요. 정자 2, 3일 정도, 난자는 반나절 또는 하루, 저것도 싱싱한 난자고, 정자는 뭐 더, 튼튼한 정자는 더 가겠지만, 하여튼 요새는 비리비리해져가지고 저 정도뿐이 못한대요. 그러니까 저 난자의 시간과 정자의 시간이 잘 맞아야 임신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게 짧아지니까 서로 임신하기가 힘든 거예요. 그래서 요새 임신에 어려움 겪는 부부들이 많이 있는 게 이제 그 이유예요. 저것도 결국은 난자, 정자의 힘은 어디서 나와요? 피에서 나와요. 그래서 피를 맑게 하면 저것도 고쳐져요. 근육이나 뼈가 다치면 7 내지 8개월 정도 걸리잖아요. 인대 같은 거 했을 때 쩔뚝쩔뚝거리고 꽤 오래 목발 짚고 다니잖아요. 보통 장기는 뭐 4개월 정도 걸린다고 해요. 그래서 세포의 재생 주기를 보면 우리 몸이 건강하지 않다. 그러면 피 바꾸는데 얼마나 걸린다고요? 3에서 4개월. 그래서 디톡스를 할 때 얼마 정도 하라고요? 3에서 4개월 정도는 하라. 그래서 피를 완전히 깨끗하게 한 다음에 돌려놓고 그 다음에 좀 하면 훨씬 더 건강 회복력이 좋아진다. 한 달 찔끔 먹고 한두 달 찔끔 먹고 이러지 말고 한 4개월 정도는 맘먹고 꾸준히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어느 정도 복구되면 그 복구의 힘으로 좀 더 이렇게 버텨갈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혈액이 바뀌는 주기 3, 4개월을 잘 주지해서 그거는 지켜라. 동안 신체로 만들려면 최소한 3, 4개월은 필요하다. 그래서 단기간에 약 하나를 먹고 뭐 이렇게 몸이 확 변한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웃기는 얘기예요. 그죠? 그런 일은 세상에 없어요. 여러분 밥 한 번 먹었다고 잘 먹었다고 1년 내내 굶어요? 아니잖아요. 늘상 있는 일인데 관리를 잘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약 하나를 먹고 건강해지려고 자꾸 욕심들을 내니까 약에 중독이 돼가지고 빨리 죽죠. 그죠? 건강은 단기간에 승부 보는 게 아니에요. 장기적으로 평생 꾸준히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준을 잡고 꾸준히 하는 게 중요하다. 만병의 원인이 뭐라고요? 오염된 혈액이다. 대부분 사람들이 혈액이 오염이 돼서 병이 생기는 줄 몰라요. 혈액이 뭘로 만들어져요? 물과 음식을 통해서, 공기를 통해서 만들어져요. 그죠? 이렇게. 그래서 오염된 물, 가공된 음식, 더러운 공기 섭취하면 혈액이 탁해진다. 여기 하나 더 들어가면 피부에 뭐 이상한 거 발라대면 피부로 들어가면 그게 혈액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피가 오염이 될 수밖에 없다. 우리가 또 이렇게 외부에서 들어온 것들 때문에 오염이 되는데 또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해서 뭘 먹어요. 먹어도 아까 영상에서도 봤잖아요. 불완전연소 되는 부분들이 있고 그래서 활성산소도 나오고 또 그 찌꺼기들도 나온다. 불완전연소가 되면. 왜냐하면 이게 영양소들이 혈액으로 흡수되고 세포에 전달되려면 필요한 에너지로 또 전환되려면 효소가 필요한데 이 효소가 부족하면 불완전연소가 돼요. 그 효소를 도와주는 게 비타민과 미네랄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발생해서 탄수화물에 분해되는 과정에서 이산화탄소, 고혈당, 젖산 이런 부산물이 발생되고 또 지방은 전환이 되다가 고중성 지방, 고콜레스테롤 같은 것들 발생되고 단백질은 암모니아나 요산 요소 같은 것들이 중간에 부산물로 발생이 되죠. 저게 완전 연소가 되면 저게 잘 발생되지 않고 또 간과 신장에서 이런 것들을 다 없애버리면 되는데 이제 저게 로드가 걸리면 부하가 걸리면 해독 안 된 피들이 이제 돌아다니면서 문제를 유발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외부에서 들어온 독도 문제지만 우리가 음식을 통해서 나오는 부산물들도 많이 있을 수 있으니까 조심하라라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비타민, 미네랄 이런 것들을
잘 먹어야 효소가 활성화되고 소화돼서 나오는 노폐물도 적어져요. 그리고 이제 이 소화하는 과정에서 음식물 독 이외에 또 여러 가지 유해 화학물질이 있는데 이 유해 화학물질은 석유류 합성 화학물질이에요. 이 석유 물질은 석유에서 만들어내는 플라스틱이나 뭐 이런 것들이 용품들이 이 흙에 묻으면 썩어요, 안 썩어요? 안 썩죠. 안 썩는 이유는 분해하는 미생물이 없기 때문에 그렇대요. 이게 땅에서 썩지 않으면 우리 장에서도 썩지 않아요. 그러면 이제 그런 물질들이 혈액의 토양을 오염시키는 것처럼 물을 오염시키는 것처럼 혈액을 오염시켜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또 호르몬을 교란시켜요. 독소 같은 것들이. 그래서 기혈순환을 방해하죠. 우리 독소가 유입되는 창구가 3군데가 있다고 얘기했죠. 호흡을 통해서 들어오는데 오염된 공기나 황사나 매연 또 화석연료, 우리 자동차, 또 대장독은 음식을 통해서 들어오는 독인데 왜 하필 대장독이냐? 소장독도 아니고 대장에서 제일 많이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래. 음식물의 중착지가 대장이잖아요. 그죠? 대장에서 이제 음식에 안 좋은 것들, 뭐 이런 것, 찌꺼기들이 많이 쌓이기 때문에, 대장 관리가 더, 문제가 심각하죠. 그래서 소장보다는 대장에 집중해서 대장독이다. 이렇게. 육류 유제품 가공 음식, 또 약물, 오염된 물, 이런 것들이 음식물 통을 통해서 들어오고, 이제 대장에 우리가 나중에 좀 배우면 알겠지만, 대장에 우리가 소화효소로서 소화시키지 못하는 것들을 마이크로바이옴, 유산균을 비롯한 프로바이오틱스, 또 장내 마이크로바이옴이 음식물을 이렇게 분해시켜요. 그 분해시키는 것들을 혈액 속으로 유입시키는데 이제 그거에 또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대장독 중요하죠. 경피독, 피부를 통해 들어오는 독, 세제 먹고 화장품 연고. 그래서 잘 발라야 돼요. 세제도 잘 써야 되고, 근데 이제 싸구려 세제, 안 좋은 세제 이런 것들은 합성계면 활성제, 그래서 석유계 원료를 통해서 들어온 것들이 많은데 그게 음식으로 들어가도 안 좋지만 또 피부를 통해서도 안 좋기 때문에 이제 그걸 통해서 또 여러 가지 혈액이나 림프가 탁해서 병들이 또 많이 생겨요. 그래서 이런 3가지도 창구들을 잘 관찰해서 내가 건강에 안 좋은 것이 호흡독 때문이냐, 대장독 때문이냐, 경피독 때문이냐 판단을 해서 그런 것들 하나하나 교정시켜 나가면 컨디션이 좋아지죠, 그죠? 생활 속의 독소들이 어떤 것들인지 영상을 통해 몰두하고 있다. 그녀는 몸 안의 독성 물질을 밖으로 내보내기 위해서 땀을 흘리고 깨끗한 물을 많이 마시고 있는데 그 물은 모두 특수 제작된 유리병에 들어온다. 유리병만을 쓰는 특별한 이유는 무엇일까? Plastic can leach into the water that you drink, and 이에는 첨가제나 합성 계면 활성제가 전혀 들어있지 않은 순비누만을 사용하고 있다. 에스트로겐과 유사한 환경 호르몬이 몸에 흡수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고 했다. I did not realize that things like toilet bowl cleaners and bathroom cleaners and shampoos and other things, soaps, could be harmful to my body in a long-term way, but now do. 환경 호르몬의 위험성이 점차 밝혀지면서 과학자들의 연구도 깊이를 더해가고 있다. 환경 독성학자인 루델 박사는 최근 환경 호르몬이 집안의 먼지와 공기에도 있다는 논문을 발표해 주목을 받았다. 그녀는 지난 2년 동안 120가구에서 먼지와 공기 concentrations of the endocrine disruptors than outdoor air sample. So that's consistent with indoor sources for many of these chemicals from household products. 루델 박사가 실내 공기 안에서 발견한 노닐페놀, 비스페놀 A, 프탈레이트와 같은 물질들이 인체에 작용하면
정말 에스트로겐과 같은 효과를 나타낼까? 우리는 부산대 김영식 교수팀과 함께 확인해 보기로 했다. 에스트로겐성 물질이 들어오게 되면은 이 세포의 증식이 촉진되는 그런 현상을 나타내거든요. 우리는 실험용 세포에 환경 호르몬 물질을 투여해 보았다. 실험 결과 정상 세포에 비해 환경 호르몬을 투여한 세포가 훨씬 크게 자라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비스페놀 A, 노닐페놀, 그다음에 프탈레이트 중에서 자, 이 영상을 잘 보시면 세포가 나중에 커지는 걸 볼 수 있어요. 그죠? 변형이 돼서, 증식이 돼서 종양이 되고, 저게 암이에요. 그죠? 그 세포가 부풀어지는 거죠. 정확히 사이즈, 또 해야 될 일들을 정확히 해야 되는데, 얘네들이 오염된 피를 통해서 세포가 변형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증식 효과가 있는데, 분석을 해봤더니, 환경 호르몬 때문에 그렇다. 환경 호르몬이 아까 노닐페놀, 비스페놀 A, 프탈레이트 이런 것들, 이게 다 석유계 물질이에요. 이런 것들이 아까 공기를 통해서 채집하고 했는데, 공기뿐만이 아니라 음식물이나 물이나 뭐 이런데 우리가 다 이렇게 생활 환경에서 많이 접하게 되죠. 플라스틱 용품에 다 노닐페놀, 비스페놀 A 뭐 이런 것들 다 있잖아요. 그죠? 그건 4주차에서 배울 겁니다. 이제 그런 것들이 알게 모르게 호흡을 통해서 또 피부를 통해서 또 먹는 걸 통해서 들어가요. 그러면 그게 혈액 속에 들어가죠. 이게 환경 호르몬적인 역할을 해서 세포의 증식에 영향을 줘요. 이 환경 호르몬이 남성 호르몬, 여성 호르몬인데 이 남성 호르몬을 저하시켜야 교란시켜서 남성 호르몬이 여성 호르몬을 적당히 억제해야 되는데 그 균형을 못 잡으면 여성 호르몬이 너무 증폭이 돼버려요. 그럼 세포에 증식이 일어나요. 그래서 이제 여성 호르몬의 특징이 커지는 거 아니에요. 보관하고 저장하고 출산하고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세포가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견제가 안 되고 그래서 이제 혹이 생기는 건데 그게 암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암을 원인이 없다. 원인이 왜 없어요? 있죠. 환경 호르몬 때문에 그래요. 대부분. 환경 호르몬을 없애야지. 근데 환경 호르몬을 없애지 않고 여성 호르몬을 없애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특히 유방암, 자궁암 뭐 이런 여성 호르몬과 관련된 암 같은 경우는 여성 호르몬이 잘못된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러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원리를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 환경 호르몬 때문에 질병이 암 같은 게 발생되는 거네. 혹이 생기는 이유도 용종이 뭐 별거예요? 세포가 변형이 돼서 커지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그게 환경 호르몬 때문이네. 그럼 환경 호르몬을 추적해 보니까 이게 음식에서 들어온 거네, 공기에서 들어온 거네, 피부를 통해서 들어온 거네, 이걸 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생리통 환자가 욕실 세정제, 샴푸 이런 합성계면 활성제에 저게 또 들어가 있거든요. 환경 호르몬적인 물질들이 샴푸 이런 것들 하면 들어오잖아요, 그죠? 그런 것 때문에 암이 생겨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막아야 되겠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인지하는 게 중요해요. 누가 샴푸 잘못 썼다고, 누가 욕실 세정제 잘못 썼다고, 세포가 변형되고 피가 바뀌고 림프가 탁해지고 병이 온다고 생각을 잘 안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건강을 위해서는 혈액이 맑아야 된다. 이 독소가 하나 둘 쌓이기 시작하면 혈액이 오염이 되고 세포가 독소가 차고 세포가 손상이 돼서 변형이 돼요. 그럼 기능을 잃죠? 그러면 해당 장부에 질병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오장육부의 특정 조직에 질병이 발생됐다는 것은 해당 장부를 구성한 세포 기능의 저하예요. 세포 기능의 저하는 또는 변형은 혈액이 망가져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만병의 근원은 오염된 혈액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세포를 정상화시키려면 조직을 드러내는 거예요? 떼어내는 거예요? 아니에요. 우리가 할 일은 피를 맑게 해주는 거예요. 혈액을 맑게 해주면 우리 몸은 놀라울 정도로 건강해져요. 이게
신이 우리에게 주신 자연 치유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몸이 아프다가도 다 죽게 생겼어요. 시골 내려가서 물, 공기, 음식 바꾸니까 살아나더라. 이런 거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이게 바로 자연 치유력의 원리. 음식으로 치유가 가능하냐? 유전적인 병이? 이거에 대한 답은 개선 석 달째. 승규도 달라졌을까? 그런데 놀랍다. 승규가 맞나? 예전에는 호박이랑 오이 같은 거 먹으면 어땠어요? 바로 올라오죠. 지금은 어때요? 먹으니까. 그냥 맛도 강하지도 않고 그냥 야채도 이제 맛있어요. 그러니까 건강이 안 좋아도 그전에 먹는 거지. 하루가 멀다고 맨날. 승규의 젓가락이 알아서 채소를 향해 간다. 기적 같은 변화가 일어났다. 요새는 같이 먹고 그러니까 너무 편하고 승규 건강에도 좋고 그래서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승규의 변화는 단순히 편식을 고친 것보다 더 큰 의미가 있다. 맛있겠다. 미래의 아들과 손자의 운명을 바꾼 순간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몸무게가 확 빠진 성원 씨도 유전자가 달라졌을까? 성원 씨가 검사한 유전자는 뚱뚱한 사람들에게 염증이 잘 일어나게 하는 유전자다. 이 유전자에 변화가 있으면 앞으로도 계속 살이 빠진다는 의미가 된다고 한다. 서성원 씨 경우는 식생활 개선을 통해서 우리가 보고자 했던 유전자의 DNA 메틸레이션이 많이 변화돼서 체중 감량 후에 체중 감량과 더불어서 이 유전자의 변화도 동시에 같이 일어난 걸로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살이 더 빠지면 멋진 청년이 탄생하겠다. 그렇다면 유전자까지 바꾼 성훈 씨의 밥상엔 어떤 음식이 올라올까? 촬영한다고 신경 쓴 기색은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늘 먹는 밥상과 차이가 없다. Well, you know, the diet that we found can reverse and prevent all these chronic diseases is essentially an Asian diet. And the irony is that people in Asia are foregoing their wonderful treasure of a diet and starting to eat like Westerners, and so they're starting to die like Westerners. And it's completely preventable. So we don't have, it doesn't have to be that way. All these kinds of issues that are very, very emotional to people. The epigenome, on the other hand, gives people hope. You have, and there's no doubt, you have the potential ability to alter it. 자, 영상을 통해서 보면 우리가 유전자가 손상이 되면 유전자가 손상이 되고 유전자 안에 있는 DNA가 손상이 되면 병이 생긴다고 얘기해요. 그죠? 근데 유전자 손상된 것을 방어해주고 유전자 작동을 결정해주는 게 음식 내의 영양소다. 그래서 음식을 바꾸니까 유전자가 손상을 입은 것들이 치유가 되더라. 이런 것들이 이제 현대의학에서 많이 밝혀졌잖아요. 그죠? 그래서 유전자는 음식으로 치유가 된다. 그래서 음식과 유전자 질병은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음식을 바꾸니까 저렇게 질병에서 많이 낫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유전적으로 내가 뭐가 문제가 있나? 제가 그랬잖아요. 고혈압, 봉태성 고혈압. 이게 유전적으로 뭐 문제 있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음식을 바꾸고 습관을 바꾸니까 혈압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죠? 음식도 똑같아요. 그래서 유전자의 끄고 키는 스위치가 뭐 엽산에도 있고, 근데 엽산뿐이겠어요? 메틸계 엽산 이렇게 얘기하던데, 그런 음식을 부족한 음식 같은 것들을 잘 찾아서 먹으면 피가 바뀌고 건강은 놀랍게 회복될 수 있다. 그래서 질병 치유에 대한 접근하는 바람직한 방법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현대의학은 첨단 의료 장비를 통해서 질병의 유무를 진단하는데 탁월하다. 그래서 진단,
외과, 그래서 수술 같은 거 잘 하잖아요. 그죠? 그 현대의학에서 굉장히 잘하는 부분이에요. 그 혈액 검사 같은 거, 또 체력 검사 이런 걸 통해서 질병을 알아내잖아요. 그죠? 또 교통사고로 부러진 뼈, 상처, 꿰매고 봉합하고 수술하는 거 이런 거 현대의학의 도움을 당연히 받아야죠. 또 관상동맥 질환으로 인해서 심근경색이 일어나요. 당장 죽게 생겼어요. 그죠? 그러면 들어줘야지 당장 혈전을 제거하고 이런 응급수술 현대의학에서 굉장히 잘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저렇게 긴급을 요하고 응급적인 부분들은 현대의학의 도움을 받아라. 다만 만성질환,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지방간, 류마티스 관절염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죠? 약을 계속 먹어야 되는데 약을 통해서 낫지 않는 병들 이거 다 만성질환이에요. 대부분이 만성질환이죠, 사실은. 이거에 대해서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치료가 진행이 되더라. 이거는 응급 환자가 아니거든요. 만성질환은. 만성질환에 맞는 치료법을 선택해야 되는데 암도 똑같아요. 암 원인 모른다고 하고 암이 당장 생겨요? 수십 년 동안 생긴 거 아니에요. 그죠? 커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안 하면 당장 죽을 것처럼 암을 수술하고 방사선으로 세포를 찢어서 혈액이 공급되지 못하게 해서 세포를 굶어 죽이잖아요. 그죠? 그게 그래서 혹을 줄인다며. 혹 당연히 줄죠. 혈관을 모세혈관을 차단해버리는데, 그죠? 그 차단해도 그게 몇 개월 정도 뒤에 되면 다시 복구가 돼요. 계속 피가 들어가요. 그걸 잘 아셔야 돼요. 임시방편으로 방사선으로 하는 거예요. 이게 계속 단절이 되면 조직이 괴사돼서 다 죽어버리죠. 그죠? 태워서 불태워버렸는데도, 지져버리는데도 모세혈관이 또 들어가요. 그래서 또 이렇게 살아나니까 이제 또 약물치료 이런 게 각종 부작용을 양산한다. 재발할 가능성이 당연히 크죠. 왜? 피가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뀌고 치료하는 과정에서 더 안 좋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여러분들이 잘 이렇게 판단을 하시라는 거예요. 이게 눈에 보이는 종양뿐만이 아니라 피를 고쳐야 되는데 피를 고치는 것들을 동시에 진행하면서 해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병의 근본 원인을 치유하는 치료법이 필요하다. 현대의학은 응급 상황에 특화되어 있어요. 그죠? 긴급 상황에 특화되어 있어요. 근데 긴급하지 않은 고혈압, 당뇨 이런 것들은 수치만 떨어뜨릴 뿐이다. 원인은 모른다고 얘기해요. 고혈압의 원인이 다양해서 원인은 모르는데 왜? 저 같은 경우 본태성 고혈압이라면서요. 그죠? 본래 태어나기를 고혈압으로 태어났어. 그러면 고혈압 고칠 수 있어요? 없어요? 못 고쳐요. 근데 제가 왜 혈압이 떨어졌어요? 왜 정상이 됐어요? 음식을 바꾸고 습관을 바꾸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원인을 제대로 알고 약도 써야 되는데 원인을 모른다고 하면서 약을 쓰는 거예요. 수치 떨어뜨리는 약은 간단하죠, 그죠? 그래서 약 처방에 대한 부작용은 고려치 않고 부작용이 생기면 또 다른 약을 처방하게 된다. 그래서 약 먹고 또 부작용이 생기면 또 다른 약 먹고 뭐 이렇게 해서 고혈압 약도 계속 늘어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듯 현대의학은 잘하는 부분이 있어요. 잘하는 부분을 그거 도움을 받으시면 돼요. 그렇지만 만성질환은 피를 바꿔줘야 되기 때문에 피를 맑게 하고 혈액순환을 좋게 해야 나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은 그런 방법으로 치유하면 도움되지 않죠. 그래서 몸이 스스로 치유하는 힘, 스스로를 다시 정상화하는 힘이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되는데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이제 저런 요법들이 등장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제 자연의학은 질병의 증상을 존중해서 질병의 근본 원인을 치료해주는 치료법이다. 그래서 근본을 치료하기 때문에 답답해요, 그죠? 더뎌요. 좀 느릴 수 있어요. 이 증상이 일어나는 것은 아까 열이 나는 거 왜 그렇다 그랬어요? 열이 나야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확산이 안 돼요.
그리고 백혈구는 힘을 세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열을 올리는 거예요, 인체에서. 그 열 오르면 해열제를 먹이잖아요. 해열제 먹는 거는 좋은 방법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열이 왜 나는지 원인을 보고 그 열이 나는 원인을 근본적으로 이렇게 잡아주는 거예요. 신경 써야 된다. 혈압이 높은 이유는 머리끝, 손끝, 발끝까지 피를 보내기 위해서라 그랬죠. 우리가 직립보행을 하기 때문에 심장은 아래에 있고 뇌는 머리 꼭대기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올려줘야 되겠네요. 그래서 개나 고양이나 동물들은 심장 위치하고 뇌 위치가 별로 차이가 안 나기 때문에 혈압이 안 높아요. 사람은 높죠. 근데 그 높아진 원인이 왜 그러겠어요? 머리끝까지 피가 잘 안 가니까 높이는 거예요. 혈관이 막히든 뭐가 탄력을 잃었든 또 심장의 박동력이 약해졌든 여러 가지 원인이 있어요. 그죠? 혈압이 높은 원인도 탁한 혈액 때문에 그런 경우가 많고 탄력이 떨어진 혈관 때문에 그런 경우가 많다. 그럼 혈액을 깨끗하게 해주고 혈관 탄력을 도와주면, 좋게 해주면 당연히 혈압도 떨어지죠. 제가 음식 습관 바꾸고 생활 습관 바꾸고 탁한 혈액 좀 이렇게 해독 잘 되게 도와주고 현미 채식하고 또 탄력이 떨어지면 단백질하고 콜라겐 같은 것들이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단백질과 비타민 C 같은 걸 만들어 이렇게 먹어서 탄력을 튼튼하게 해주고 그러면 혈관이 싱싱해지고 피를 깨끗하게 돌리고 장을 깨끗하게 하고 간의 해독력을 높여서 피를 깨끗하게 공급하면 그러면 혈압이 떨어져요. 그렇죠? 이런 방법을 찾아서 교정해주면 혈압은 정상화돼. 정상화 안 되는 게 이상한 거지. 정상이 안 됐다. 그럼 원인을 아직 덜 찾은 거예요. 원인을 못 찾은 거야. 아니면 어떤 부분에 이렇게 탁한 혈액이 들어오거나 혈관에 문제가 생기거나 이제 그런 것들을 못 잡아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약으로 치료해야 할 질병이 있어요. 음식이나 영양요법, 침 등 운동요법으로 치료해야 할 질병이 있다. 침 혈액순환에 도와주잖아요. 이렇게. 그죠? 합선을 유도하죠. 그 어혈을 녹여주죠. 뜸 따뜻하게 데펴주죠. 속열을 집어넣어주죠. 그래서 열감을 줘서 혈액이 풀어지고 순환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운동요법도 결국 혈액을 돌리는 거죠. 그죠? 그래서 혈액을 돌리고 침 등 운동요법으로 도와주고 근데 혈액만 돌려서는 안 되죠. 피가 깨끗해져야지. 피 자체에 원료를 집어넣어줘야 돼요. 그게 음식이나 영양요법이에요. 그리고 만성질환, 고혈압, 당뇨, 협심증, 또 생활습관병, 이런 생활습관병은 생활습관 교정이 되고 식습관이 개선이 돼야 돼요. 그래서 식습관은 먹는 거예요. 음식습관과 영양소 보충이 중요하니까. 생활습관은 뭐예요? 운동습관, 수면습관, 그리고 일하는 습관 이런 것들이죠. 수면습관, 운동습관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생활습관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잡아주면 좋아지죠. 근본적으로 치유할 수 있다. 약을 먹어서는 낫지 않는다. 고혈압약, 당뇨약, 고지혈증약, 갑상선약 평생 먹으라고 하는데 약을 평생 먹으라는 것은 낫지 않는다는 얘기다. 낫지 않는데 왜 계속 먹느냐고요. 낫지 않는데 그러면 그 약을 계속 먹겠다라고 의지를 표명하지 말고 약을 줄일 수 있으면 수치를 보면서 줄여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겠다. 이렇게 방향을 정하고 하면 얼마든지 좋아질 수 있어요. 몸이. 그죠? 자, 음식이 약이라고 하는데 약이 아니고 음식이 피를 깨끗하게 하는 약이에요. 그 안에 파이토케미칼이 음식이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데 암조차도 그렇다면 파이토케미컬은 암세포에 어떤 작용을 할까? 이를 알아보기 위해 배양된 정상세포에 발암물질을 넣어 암세포를 유발한 후 브로콜리에서 추출한 파이토케미컬을 투여하는 실험을 했다.
파이토케미컬을 투여한 지 만 하루가 지나자 변화가 나타났다. 암세포들이 사멸하는 모습이 확인될 것이다. 파이토케미컬은 암이 발생하는 여러 단계에서 작용한다. 악성 종양에 달라붙어 암세포의 성장을 차단하는 단백질을 자극해 암세포 스스로 죽게 만들고, 혈관 생성을 차단해 암세포가 자라는 것을 억제하기도 한다. 뿐만 아니라 다른 부위의 침범도 막음으로써 전이의 위험성도 낮춘다. 또한 발암물질에 의해 손상된 DNA를 복구시키기도 한다. 그 물질들이 상당수가 항산화, 항염증 작용을 나타냄으로써 우리 인체 질병, 또 특히 암의 그 주범이 될 수 있는 활성산소라든지 염증을 완화시킴으로써 그 암 예방 효능을 갖는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더해서 그 파이토케미칼들은 그런 단순한 항산화, 항염증 작용 외에도 어떤 발암물질의 활성화를 억제하거나 또 발암물질의 몸박 배출을 촉진하고 이미 생긴 암세포의 그 세포 사멸을 유도함으로써 암세포가 스스로 자살하게 만드는 그런 기능도 갖는 것으로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식 속에 들어가 있는 파이토케미칼, 이 뭐 색깔 영양소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이게 의학적으로 또 화학적으로 이렇게 발견한 비타민의 종류들, 미네랄의 종류들이 있죠, 그죠? 세포 그 분자 구조를 알았을 때는 이제 그렇게 발견해낼 수 있는데, 이 파이토케미칼 같은 경우는 분자 구조를 모르는 게 많대요. 분자 구조를 모르기 때문에 합성을 못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음식에는 있어. 음식에 들어가 있는 거는 먹으면 효과를 보는데 그 안에 일부만 분자기를 카피해서 만들어서 먹었더니 효과가 없더라. 이런 것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음식이 병을 치료하는 약이에요. 그죠? 그래서 약만 약이 아니고 저 독한 암도 저렇게 음식에 파이토케미칼을 통해서 치유 효과가 있다라는 것을 입증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식습관을 바꾸는데 이렇게 특별히 신경을 쓰실 필요가 있고, 그러면 현대인들이 어떻게 질병을 치유할까? 당신 말대로 현대의학은 무시하고 자연의학만 아니고, 아까 얘기했잖아요. 현대의학은 장점이 있어요. 급성 감염, 교통사고, 응급치료, 긴급적으로 발생하는 상황에 대해서는 현대의학의 장점을 취하라. 근데 대부분의 질병들이 만성질환이 많잖아요.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 암 이런 만성질환, 관절염, 류마티스, 뭐 심지어 우울증, 불면증 이런 것들, 약으로 해결되지 않는 것들, 이런 것들은 자연의학의 접근 방법을 취해서 치유하라고요. 이게 일본 이시하라 유미 박사가 15%는 현대의학의 장점을 취해서 치료하고 자연의학의 장점이 85% 정도 해서 치유하면 여러분들이 정말 우승장수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잘 귀담아 들으셔서 치료법을 잘 선택하시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때요? 보통 사람들은 현대의학을 85% 이상 하죠. 그죠? 그 자연의학은 믿지 않거나 15% 이대로 하기 때문에 근본적인 병을 다스릴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만약에 현대의학만 가지고 고혈압약 먹었다면 제가 아마 이 자리에 없을 수도 있어요. 제가 몸이 워낙 안 좋았었기 때문에. 근데 저는 다행스럽게 약을 먹으면 뭐 이렇게 몸이 이렇게 약 기운에 취해가지고 이렇게 정신 못 차리는 체력이라서 이제 자연의학을 공부하고 영양학을 공부하면서 이제 제 몸을 치유한 사례고, 공부하다 보니까 혈액이 답이다라는 것을 알고 혈액적으로 혈액을 맑게 하는 요법, 혈액순환을 촉진하는 요법이 뭔가 뭐 이런 부분들을 쭉 공부하다 보니까 이제 제 몸을 고치게 됐고, 그 원리를 이제 여러분들께 설명드린 거예요. 그래서 이런 질병치유법을 잘 존중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접목을 시키면 훨씬 더 건강하게 사실 수 있어요. 질병은 왜 생기는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잘못된 식생활 습관, 식습관과 생활 습관이 있다 그랬죠. 식습관은 음식과 영양소 보충해주는 습관.
또 생활 습관은 수면 습관 그리고 운동 습관이 키죠. 그리고 이제 이러는 일반적인 생활 습관, 그리고 오염된 환경이 이제 때문에 병이 생기는데 혈액이 오염이 돼요. 그죠? 2단계에서 혈액이 산성화되고 하면서 혈액에 문제가 생겨요. 그럼 뭐가 문제가 생긴다고요? 세포에 문제가 생겨요. 그 세포에 들어가서 장이나 간이나 신장이나 이런 오장육부도 전부 세포의 연합체예요. 그래서 거기에 병이 생기면 기능들이 문제가 되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폐가 선천적으로 좀 약하게 태어났어요. 어떤 사람은 간이 기능이 좀 떨어져요. 뭐 있잖아요. 심장이 약한 사람, 뭐 폐가 약한 사람 있잖아요. 콩팥이 약한 사람 이런 사람 있잖아요. 그럼 그 약한 부위부터 증상이 발생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병명을 진단받고 투약을 하거나 입원을 하거나 수술을 하는 단계에 가는 거죠. 그래서 이 병이 발생되면 이미 결과가 나온 거예요. 근데 병의 원인이 뭐라고요? 대부분 잘못된 식생활 습관이다. 그럼 우리가 내가 어느 단계에 있는지, 그러면 그 초기 단계가 뭔지, 그 초기 단계를 하나하나 원인을 찾아서 교정을 해가면 얼마든지 건강해지실 수 있어요. 자, 오늘 인체와 자연치유력 정리하면 첫째, 인체는 30조 개의 세포 덩어리다. 이 세포가 3살가리를 한다 그랬죠? 사람마다 그 사이클이 있다고 얘기했어요. 이 세포를 먹이는 게 혈액이다. 혈액의 질이 건강을 좌우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포의 질을 좌우하기 때문에. 인체는 원래 자연치유력이 내장되어진 AI 시스템이다. 정교하게 설계되어 있다는 거예요. 잘못된 식습관, 잘못된 생활습관이 결합이 되면 자연치유력이 훼손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건강은 외부에서 고쳐지는 게 아니라 내 몸 안에 자연치유력이 작동할 때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내 몸 안에 자연치유력을 극대화시키는 거예요. 자연치유력을 극대화시키는 건 뭐예요? 피를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하는 거예요. 피를 깨끗하게 하고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하면 세포가 살아나고 오장육부가 살아나고 건강을 회복할 수 있어요. 그러면 후천적으로 생긴 모든 질병은 고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왜? 원인을 바로 잡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은 인체와 자연치유력에 대한 공부를 했고, 우리가 살 길은 뭐다? 피를 깨끗하게 하고 혈액순환을 촉진시키는 게 답이다 라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잠깐 광고 말씀드리면 제가 오늘은 오픈건강교실 해서 10주 코스 진행이 됐는데 이걸 통해서 이제 일반 식습관이나 생활습관이나 뭐 이런 부분들을 잡아가는 게 이제 오픈건강교실에서 할 일이고, 건강코칭교실은 내일부터 또 오픈을 해요. 61기에서 이것은 보시면 오장육부. 근데 기본이 뭐예요? 혈액과 혈관이에요. 위화장, 간과 신장, 심장과 폐, 머리, 뇌는 귀, 그리고 뼈와 척추, 그리고 호르몬, 피부와 면역세포, 또 남성, 여성의 생식기, 그래서 성 관련한 그런 병들, 이런 것들, 장부들 다루고 영양소 이런 식으로 해서 오장육부를 회복시키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배우는 게 건강 코칭 교실입니다. 10주 코스 또 잘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일단 여기까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